안녕하세요. 책소리의 서다입니다. 오늘은 팀 로빈스 강연 에피소드 5번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제목은 행동의 이유입니다. 저는 지금 기쁘기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기분이라고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의 기쁨은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의 도전은 제가 해왔던 가장 짧은 세미나가 50시간짜리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주말 내내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것은 사람들을 코치하는 일입니다. 저는 깊게 몰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언어를 배웠습니까? 단순히 원칙만 습득해서는 언어를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언어 속으로 들어가 자주 사용함으로써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정말 어떤 위치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그런 것을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실제 제가 하는 것과는 아주 거리가 멉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나는 동기부여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럼 저는 대답을 하죠. 네, 흥미롭군요. 제가 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저는 why, 왜를 말하는 남자입니다. 저는 why, 왜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무엇이 당신의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인가요? 무엇이 현재의 당신의 삶을 만들었나요? 10년 전이 아닙니다. 혹시 똑같은 패턴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는 보이지 않는 내부에 활성화된 동기의 힘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정이 삶의 원동력이라고 믿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훌륭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는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것이든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벌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며칠 전에 다루었던 내용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것이 바보 같은 소리라는 것도 압니다.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만 일하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일에 감정이 개입될 때에는 감정의 연결이 그 일이 작용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삶이 어떤가에 대해서 지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특히 아주 똑똑한 사람들은 이 지적인 게임을 머릿속 생각만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로 무엇이 여러분들을 동기화시키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이 강의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무언가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타인에 대해 더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지는 몰라도 아마 그들에게 더 감사하게 되고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도전들을 멈추게 할 만한 연결고리 같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가 연결하고 있는 그 기술들에 의해서만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리를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상호작용이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는 관점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이 질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란
무엇이 사람들의 삶의 질의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 무엇이 그들의 성과의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30년간 해온 일입니다. 저는 어느 방송에서 한 골프 선수가 무력하게 탈진한 채 5타나 앞서가고 있었지만 다시 코스 안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한 어린아이가 자살하려고 할 때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도 무언가를 해야만 했습니다. 29년 동안 감사하게도 한 명도 잃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제가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성과와 관련된 전화들을 받았을 때 그것은 모두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뿐만 아니라 저는 무엇이 사람들을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고 그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하게 만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마 진정한 질문은 제 삶을 보고 말하건대 삶에는 크게 2가지 큰 레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는 성취의 과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무언가를 향해 달리는 거의 모든 것들이 놀랄만한 수준으로 숙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꿈꾸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사업이건 사회에 대한 기여건 돈이건 당신을 위한 어떤 것도 됩니다. 당신의 신체, 당신의 가족까지도 말입니다. 그에 반해 숙달하기 어려운 삶에 대한 또 다른 레슨이 있으니 바로 충만함의 예술입니다. 과학은 무척 쉽습니다. 우리는 과학의 규칙을 압니다. 우리는 코드를 씁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리고 결과를 얻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그 게임을 알게 되면 앞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충만함에 대해 말하자면 그건 예술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감사와 기여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에 의해서만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흥미로운 연구를 해왔습니다. 여러분과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런 사람들의 삶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그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모든 자원들처럼 말이지요. 여러분은 그들에게 $100짜리 컴퓨터를 준 것이 아니라 최고의 컴퓨터를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랑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그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그들 중 상당수가 이런 사랑과 교육과 돈과 배경을 가지고도 그들의 남은 삶을 재활센터를 들락거리며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심리적, 성적, 영적 또는 감정적으로 학대를 받아 심각한 고통을 겪어온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은 아니겠지만 때때로 가진 모든 것을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진정 물어야 할 질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치유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의 문화는 치유의 문화입니다. 치유의 문화라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아마 여러분이 이 이론을 믿었다면 여기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삶은 운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가 미래와 같다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거기에 산다면 분명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스스로 다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 지적으로 알 수도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린 우리 자신에게 의사결정이 궁극적인 힘이라는 것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무언가 성취해야 하는 것을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어떤 것을 성취하는데 실패했나요? 만약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어떤 것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을 위해 일하는 어떤 일일 수도 있고 파트너나 심지어 당신 자신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실패했을 때 사람들이 말하는 그들의 실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뭔가가 없었고 무엇인가를 충분히 몰랐고 지식이 없었다, 돈이 없었다, 시간이 없었다, 기술이 없었다, 좋은 관리자가 없었다. 또 무엇이 없었을까요? 그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들은 무엇인가 자원이 부족했다라는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요인은 아닙니다. 만약 제 말이 틀렸다면 말씀해 주세요. 결정적인 요인은 절대 자원이 아닙니다. 그건 바로 추진력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만약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까지 제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수준의 강력한 감정이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감정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했다면 당신은 승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감정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창조적이라면, 충분히 즐길 줄 안다면, 충분히 재미있다면 여러분은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돈은 없지만 충분히 창조적이고 결혼하다면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궁극적인 자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수많은 다른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이유들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의 자원을 결정하나요? 우리는 이미 결심이 운명을 만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제 말의 핵심입니다. 결심이 운명을 만든다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가지 결심입니다. 당신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가? 바로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할 것인지를 결심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집중하기로 한 순간 여러분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감정을 생산합니다. 이것이 끝일까 시작일까? 신은 과연 나를 벌할 것인가 상을 줄 것인가? 이것이 한판의 도박 같은 것은 아닐까? 감정은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과 그 행동을 창조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을 만든 결심들 말입니다. 조금은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 5년, 10년 또는 15년 동안 여러분이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은 결심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까요? 솔직히 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디로 일하러 가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아마 그것은 경력에 관한 결심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여기에 있는 구글 천재들을 압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기술을 팔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들만의 문화를 만들기보다 팔기로 결정했었다면 어땠을까요?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랐을까요? 그들의 영향력은요? 우리 세상의 역사는 이런 결정들이었습니다. 싫어요. 나는 버스 뒷자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 여성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는 단지 그녀의 삶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그 결심이 우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탱크 앞에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또는 랜스 암스트롱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고환 암에 걸렸어요. 어떤 남자에게든 굉장히 심각할 것입니다. 당신이 자전거를 탄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당신 뇌 속에도 암이 있고 폐 속에도 암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경기에 출전해서 7번이나 챔피언십 우승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감정적인 건강과 심리적인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제가 다니며 만난 300만 명의 사람들이 가진 차이점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의 연구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지난 29년간 80개국 300만 명의 사람들을 상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난 후에는 유형들이 확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만들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힘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는데 그것을 한 이후에 내가 그런 말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거나 내가 그런 일을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도대체 거기에 누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나서 그건 내가 아니었어 라고 말한 적은 없나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세상에 대한 모델이 장기적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모델은 필터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싶을 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첫째는 무엇이 당신의 목표인가요? 무엇을 추구하나요? 여러분은 소망이나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소망이나 목표를 이루고 나서 이게 정말 다야? 했던 적이 있는 분은 얼마나 되시나요? 얼마나 그랬었나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니즈, 필요입니다. 저는 인간에게는 6가지 니즈가 있다고 믿습니다. 둘째,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끄는 목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진실을 위해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가 무엇인지 찾아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그 니즈, 필요를 채울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신념 체계인 지도를 말이지요. 어떤 이는 무엇인가를 짓거나 창조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선택하는 연료가 있습니다. 6가지 니즈를 알아봅시다. 첫 번째, 확실성입니다. 이것은 목표나 소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반적인 것들입니다. 모든 이들은 최소한 편안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실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것을 얻습니까? 사람들을 통제합니까? 기술을 개발합니까? 포기합니까? 담배를 피웁니까?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 모두가 확신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확신하게 된다면, 우리가 건강이나 자녀나 돈에 대해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많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장이 잘 버틸 거라는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의 연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실성을 다르게 본다면, 우리가 완벽한 확실성을 가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확신할 때 어떻게 느끼나요? 무엇이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 것 같습니까? 아주 지겨워질 것입니다. 하느님,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우리에게 두 번째 니즈를 주셨습니다. 바로 불확실성의 니즈입니다. 우린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길 원합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서프라이즈를 원하는 분들이 있나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원하는 서프라이즈만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것들은 문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본 비디오나 영화를 빌려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그래봤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이미 읽었고 봤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확신하기 때문에요. 하지만 당신은 당신이 잊어버린 지 충분히 오래돼서 다양성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간의 니즈는 중요성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중요하고 특별하고 독특하게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좀 더 영적으로 됨으로써도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부위에 문신이나 귀걸이를 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백그라운드나 문화나 신념이나 자원이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폭력입니다. 내가 만약 당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는데 내가 당신과 한 동네에 산다면 나는 즉시 심각해지면서 망설일 것입니다. 0에서 10까지 얼마가 높은가요? 10입니다. 저는 당신이 내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얼마나 확신하겠습니까? 10이겠지요? 불확실성은 얼마나 되나요?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일종의 흥분감입니다. 동굴 속에 끝까지 기어 올라갔다가 반대로 내려갈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다양성과 불확실성이지요. 그리고 그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거기에 걸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바로 폭력이 항상 우리 주위에 있어 왔고 우리의 의식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천 수만 가지 중요해지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독특하고 남달라야 합니다. 여기 우리가 진정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결성과 사랑입니다. 네 번째 니즈입니다. 우린 모두 그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연결에 안주합니다. 상처받기 싫어서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친밀한 관계에서 상처받아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손을 안 든 사람이 있다면 당신도 안 좋은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상처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긍정적인 모임에 오신 것이 기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밀함을 통해, 우정을 통해, 기도를 통해, 자연 속에서 일하는 것을 통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도 당신에게 효과가 없다면
강아지를 키워보세요. 고양이 말고 강아지를요. 여러분이 2분만 자리를 비운다면 여러분이 5분쯤 후에 다시 돌아왔을 때 마치 6개월 동안 갔다 온 것 같을 것입니다. 이제 4가지 니즈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니즈를 채울 방법을 찾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게 거짓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중인격이 필요할 것입니다. 처음에 4개의 니즈는 제가 부를 때 성격적인 니즈라고 합니다. 마지막 2개의 니즈는 영적인 니즈라고 부릅니다. 이곳이 충만함이 오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4개에서 충만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흡연, 음주, 무엇을 해서라도 처음 4개의 니즈를 채울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마지막 2개, 5번째는 여러분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답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관계가 성장하지 않고 비즈니스가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돈을 얼마를 가졌건 친구가 얼마나 많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신을 사랑하건 간에 여러분은 지옥처럼 느낄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성장하는 이유가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무언가 가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6번째 니즈는 우리를 넘어서는 기여를 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식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삶의 비밀은 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 관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행동의 이유, 그리고 인간이 채우기를 원하는 니즈 6가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의 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